안녕하세요.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박현중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장님 그리고 알바생들 사이에 많이 퍼져있는 3.3%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알바나 직장인 중에서 근로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아깝다는 이유로 3.3%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장님만 문의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먼저 4대 보험이 부담된다면서 3.3% 계약 가능한지도 문의하시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분이 3.3% 프리랜서이고 또한 근로자인데도 3.3%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때 사장님들에 대한 위험성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프리랜서와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프리랜서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내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. 반대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 하면 출퇴근 시간 및 근로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도 받으면서 기본급 등 급여가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많은 알바생이나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죠. 실제는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려 할까요? 프리랜서의 장점은 당장 납부하는 세금과 4대 보험이 적기 때문입니다. 그럼 근로기간 납부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직원으로 계약 시 4대 보험과 소득세까지 납부액을 합산하면 급여의 20%에 달합니다. 그 20%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, 즉 대략 10%씩 내는 거죠. 그러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10% 가까이 내줘야 할 4대 보험이 사라지고요. 근로자 입장에서도 10% 가까이 내던 4대 보험 등은 사라지고 3.3% 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렇게 근로계약 당시에는 서로가 윈윈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세무서에서도 영세 사업자들은 이렇게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이 좋다는 인식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. 서로가 윈윈이라고 생각했던 프리랜서 계약은 실업급여라는 달콤한 사탕에 무너지게 됩니다.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의 조건이 성립이 되면 4대 보험을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해도 실업급여 받는 것이 더 이익이기에 모든 걸 되돌리자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나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사장님과 근로자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. 이렇게 근로자가 열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근로자는 노동부로 달려가고 그럼 4대 보험 공단에서는 직권 등록을 해서 몇 년치의 4대 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. 한마디로 약점 잡혀 살아야 하는 거죠. 4대 보험도 반반이 아닌 약 20% 전액을 사장님이 납부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반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요.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까지 들어서 포기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. 즉 10% 아끼려다 20%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. 이렇게 사장님의 위험을 알아봤으니 이제 근로자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볼까요? 없습니다.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건 불법이고요. 불법적인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언제나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어요. 앞에서 말했던 본인 부담금의 4대 보험을 추가 납입해야 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에 비하면 충분히 낼만 하고요. 어떤 경우에는 본인 부담도 안 내고 도망 다녀버려요. 그렇게 해도 세무서나 4대 보험 공단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. 사장님들만 민사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즉 처음에는 둘 다 4대 보험 적게 내니까 윈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칼자루는 절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사장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괜찮다? 아닙니다.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계약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꼭 지급하셔야 합니다. 또한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상시 근로자에서 빠진다? 이것도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.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냐 아니면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각종 수당, 연차 수당 등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. 상시 근로자에 꼭 포함하셔서 카운트해야 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실질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을 경우 위험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했으니 실무에서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윈윈이 되는 사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단기간 일하는 알바생이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잘 넘어가는 사례도 보기는 했습니다.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라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. 근로자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고 세무 전문가 그리고 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직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항목이나 지원금 이런 걸 더 꼼꼼히 챙겨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? 노무 쪽 이야기가 많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요.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